네, 감정평가사 경제학 2020년 기출문제 풀이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완전 경쟁 시장이 독점으로 전환되었다. 소비자로부터 독점 기업에게 이전되는 소비자 잉여는 했는데 요거를 질문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 똑같은 게 맨날 물어보는데 저는 이거 왜 물어보는지 하여튼 좀 궁금하긴 했는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일 때가 있고 독점 시장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소비자 잉여는 얼마예요?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소비자 잉여는 실제 지불한 가격, P는 MC니까 여기에서 균형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소비자 잉여는 실제 지불한 가격과 최대 지불의사 가격, 수요 곡선의 사이의 면적이 되기 때문에 이 면적, 소비자 잉여는 얼마가 됩니까? 소비자 잉여는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60이니까 100 곱하기 60 나누기 2 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3000이 되죠. 전체 면적이 3000인데 이제 독점 시장이 되면서 MR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이 결정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수량이 50이 되고 가격이 4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독점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독점 시장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실제 지불한 가격과 최대 지불의사 가격의 차이, 요만큼의 면적이 소비자 잉여가 되죠. 그럼 소비자 잉여는 얼마가 됩니까? 요거는 밑변이 50, 그 다음에 높이가 30이고 2로 나누니까 75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얼마만큼이 돼요?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 면적이 되겠죠. 한계 비용과 최소 받아야 되는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 40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게 생산자 잉여가 되겠죠. 그래서 밑변 50 곱하기 30 하면은 15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면적은 후생 손실로 날라간 면적일 테고요. 그러면은 전체 3000 중에서 소생산자 잉여로 전환된 금액은 1500이죠. 요거 구하면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거 질문을 엄청 많이 제가 올 한 해 이제 수업하면서 질문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이게 뭐 전환된 게 뭐냐, 뭐 어디를 봐야 되냐. 수업 시간에 똑같이 설명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52번 볼게요. 보수 행렬이 아래와 같은 전략형 게임에서 보수 A 값의 변화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요건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난이도를 중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이제 A 값에 따라서 이제 균형이 바뀌는 건데, 자, 갑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인상한다라고 하면은 인상할지 인하할지는 A 값에 따라서 결정될 거니까 일단 비워두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을 선택하는 게 이윤극대화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을도 상대방이 인상했을 때 얼마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비워두고 상대방이 인하할 때는 같이 인하를 하는 게 이윤극대화 전략이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균형이 하나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볼게요. 자, A가 5보다 크면은 인상이 유일한 내시 균형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여기에 지금 인상인지 인하인지 몰라도 균형이 하나 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A 값과 상관없이 유일한 내시 균형이라는 말은 틀렸죠. 설마 이게 균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균형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유일한 내시 균형이 된다고 해도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 A가 마이너스 1과 5의 사이 값이면은 갑의 인상은 갑의 우월 전략이다 라고 했는데 그 우월 전략이 되려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던지 간에 인상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상대방이 인하라는 전략을 쓰면은 이미 같이 따라서 인하하는 게 전략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월 전략이 될 수는 없죠. 인상이 우월 전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값에 따라서 인하가 우월 전략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인상이 돼버리면은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서 나의 전략이 바뀐 거기 때문에 우월 전략은 없는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은 내시 균형이 두 개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한번 써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6 써보면 되죠. 그러면은 인상하면은 인하할 거고 인하하면은 인하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인상하면은 나도 인하, 상대방이 인하하면은 인하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유일한 내시 균형은 요거 하나가 되죠. 그래서 내시 균형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보기는 틀렸고요. A가 5보다 작으면은 인하가 유일한 내시 균형이다. 방금 전에 5보다 작은 마이너스 6값 넣었더니 유일한 균형인 거 확인했죠?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이고요. A가 5인 경우와 A가 5보다 작은 경우에 내시 균형은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5보다 작은 경우는 방금 요게 유일한 내시 균형이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5를 넣어서 해보면 되죠. 그러면은 인상하면은 나는 어떤 거에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인하하면은 요거.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인상하면은 어떤 거에도 상관없고 이때는 인하. 그러면은 내시 균형이 두 개가 생기죠. 그래서 5보다 작을 때는 하나, 5일 때는 내시 균형이 두 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하나하나 해보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53번 공공재에 대한 갑과 을의 수의 함수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그리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 다음에
갑의 수요함수는 P는 80 빼기 Q니까 요거는 절편값이 80이고 기울기가 1인 수요곡선 그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 140 빼기 Q니까 좀 밑에다 그릴 걸 그랬네요. 여기다가 80 이렇게 그릴게요. 80은 밑에다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 절편값이 140이고 기울기가 1인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을 더하려면은 찾으려면은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을 더해야 되는데, 공공재 같은 경우는 수요 곡선을 위로 수직으로 더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 더한 거를 보면은 여기가 80이 되잖아요. 140. 그 다음에 수량이 80과 140인 구간에서는 소비자 을만 수요가 존재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수요 곡선이 곧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수량이 0과 80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수요 곡선을 더한, 그러면은 P는 220 빼기 EQ가 되겠죠. 그래서 220 빼기 EQ가 전체 시장 수요 곡선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꺾이는 지점도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럼 기억. 0과 80 사이일 때, 수량이 0과 80 사이일 때 이 두 수요 곡선이 모두 합쳐지는 상황이죠. 이때 사회적 한계 편의 곡선은 220 빼기 EQ다. 맞는 내용이죠. 방금 구했던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수량이 80보다 클 때죠. 이쪽 구간에서 공공재의 사회적 한계 편의 곡선은 요거 P는 80 빼기 Q는 갑의 수요 곡선이잖아요. 그런데 요 구간에서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을의 수요 곡선이 시장 전체 수요가 되니까 틀렸고요. 디귿. 공공재 생산의 한계 비용이 50일 때 사회적 최장 생산량은 90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50이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죠. 꺾인 점 좌표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꺾인 점 좌표는 어떻게 넣으면 돼요? 요 파란색 수요 곡선에다가 80 넣으면 되죠. 80이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80 넣으면은 요 지점이 빠지니까 얼마죠? 60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 공급 한계 비용이 50이라고 했으니까 60보다 아래쪽으로 통과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어느 수요 곡선이랑 을의 수요 곡선이랑 50만 일치시키면 된다는 거죠. 50은 140 빼기 Q 될 거고, 140을 넘어가면은 90은 Q가 될 테니까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얼마? 90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가 되고요. 공공재의 한계 비용이 70일 때는, 그럼 70일 때는 60을 넘어가니까, 지금 그래프가 좀 엉망으로 그리긴 했는데 그냥 좀 봐주세요. 그냥 60 기준으로 넘는다는 걸 보기 위해서니까 70이 돼버리면은 이제는 220 빼기 EQ랑 연립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70은 220 빼기 EQ랑 연립을 하면은, 그러면은 150은 EQ 생산량은 얼마? 75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70이라고 된 리을은 틀렸으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4번 볼게요. 갑의 소득은 24고요. X재와 Y재만 소비한다. 갑은 두 재와의 가격이 이럴 때 소비량을 이만큼 했고요. 가격이 변했을 때 소비량을 이만큼 했다라고 했으니까 요건 이제 현시선호 이론 문제죠. 현시선호 이론 문제인데, 일단은 제가 수업 시간에 푸는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1기와 2기 이렇게 나눠서 썼었고, P1, Q1, 그 다음에 P2, Q2 이렇게 썼었죠. 그 다음에 가격이 4,2일 때 소비량은 5,1을 했고요. 그 다음에 3,3일 때는 2,6을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선택이 바뀌었죠. 가격 체계와 예산이 바뀌었더니 소비자의 선택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공리가 충족하려면, 원래 현시선호 이론의 현시선호 이론에서는 가격 체계와 예산이 바뀌더라도 기존에 구매했던 지점을 계속해서 구매할 수 있으면은 계속해서 선택해야지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지금 선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왜 바뀌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 기준으로 보기로 했었죠. 자, 1기에는 4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이 사람이 5,1 지점을 쓰기 위해서 돈을 22원을 썼구나 라는 건 확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때는 1기 가격 체계에서는 2,6 지점은 왜 안 샀지? 라고 생각해보면 되죠. 그러면은 4 곱하기 2 곱하기 6 더해주면 얼마 돼요? 8, 그 다음에 12가 되니까 20이 되죠. 그러면은 예산이 더 작죠? 그럼 무슨 말이냐? 1기 가격 체계하에서는 Q1과 Q2 모두 구매가 가능했죠. 그런데 Q1을 선택했다는 거는 Q1을 Q2보다 현시선호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점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6 그러면은 6 더하기 18이니까 돈이 24원이 있구나 라는 건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네가 처음에 좋다라고 했던 1기 5,1쯤은 왜 안 샀니?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5 곱하기 3
1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돼요? 15 더하기 18이니까 뭐야 24원 주고 Q2 지점을 샀는데 네가 선택했던 Q1 지점은 돈이 더 적게 되니까 여전히 살 수 있는 지점이 되죠. 그러면은 2기 가격 체계하에서는 Q1과 Q2가 모두 구매 가능했죠. 모두 구매가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Q2를 선택했으니까 Q2를 현시 선호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둘 다 살 수 있었으면은 계속해서 한 번 선호한 지점을 계속해서 사야 되는데 이 사람의 선택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시 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선택은 약공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너는 일관성이 없구나라는 거고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고 그 다음에 기억 갑은 가격 변화 전 B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죠? 요거 20과 21을 확인했었죠. 둘 다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A를 선택했다. Q1을 현시 선호했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갑은 가격 변화 후 A를 선택할 수 있었죠. 왜? 가격 변화 후 예산이 24원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격 변화 이후에 A점 5,1 지점은 돈이 18원만 있으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갑은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약공리가 충족되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그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니까 정답은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볼게요. 맥주 시장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어요. 자, 그러면 수요 함수가 이렇게 100 빼기 4P 빼기 PC 더하기 0.2I 소득이죠. 자, 그럼 열등제인지 보려면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소득이 증가하면은 플러스 0.2만큼 붙어서 소비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맥주는 열등제가 아니라 정상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치킨 가격이 인상되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소비량이 빠지겠죠. 그래서 치킨 가격이 인상되면은 맥주 수요는 감소한다.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올랐을 때 나의 소비량이 줄어드는 건 이건 무슨 재화예요? 요거는 보완제죠. 그래서 치킨과 맥주는 보완제다. 4번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함수 통해서 이제 재화의 성질 확인해보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56번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모두 동일한 장기 평균 비용 함수를 가지고 있고 한계 비용을 이렇게 있고요. 시장 수요 곡선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장기 균형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 수는 했습니다.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 조건은 뭐냐면은 P는 MC, AC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푸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40 빼기 12Q 더하기 요거랑 한계 비용이랑 그 다음에 여기 평균 비용이랑 두 개 같다라고 놓고 풀어서 생산량 찾으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로 보면은 평균 비용이 있고요. U자형에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이제 마찬가지로 U자지만 우상향하는 부분에서 한계 비용이 최저점을 통과하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지점은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 평균 비용의 최저점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어차피 최저점 평균 비용의 최저점만 찾으면 생산량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방금 그래프로 보면은 MC와 AC가 만나는 요 조건으로 개별 기업의 생산량을 찾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의 최저점이니까 평균 비용의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해서 Q로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이 최소값이 되죠. 함수의 극대 혹은 극소값은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평균 비용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40 빼기 여기 40 빼기 6 요걸 미분하면 되니까 0은 40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6 더하기 3분의 2 Q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넘어가니까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3 넘어가면은 생산량은 얼마?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9개가 될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 9개가 되면 그때 시장 가격은 여기다 아무데나 넣으면 되죠. 요거 성립하니까 MC도 넣어볼까요? 40 빼기 12 곱하기 9 더하기 81 하면 어떻게 되죠? 121에서 9, 9, 28 108 빼면은 얼마야? 3, 10 가격은 13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가격은 13이 되고 이때 시장 수요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시장 수요량은 얼마가 돼요? Q는 2200 빼기 100 곱하기 13이 되니까 1300 빼면은 시장 수요량은 얼마? 900이 되겠네요. 900이 되고 개별 기업이 몇 개를 생산하니까 9개를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9개를 생산하는 기업이 전체 900개의 시장 수요를 충당하려면 기업이 몇 개가 있으면 된다? 기업이 100개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 구하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꼭 이 푸는 방법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네, 57번 볼게요. A 기업의 생산 함수는
Q는 OL의 0.5승, K의 0.5승이고요. 장기의 생산량이 증가할 때 이 기업의 평균 비용 변화와 한계 비용의 변화는 했는데 요것도 그 구하는 게 아닙니다. 식 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뭐예요? 이렇게 평균 비용 있고요.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지나가죠. 자, 그럼 여기서 요거는 1차 동차 생산함수이기 때문에 CRS가 되죠. 그렇죠? 1차 동차의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가 되기 때문에 CRS가 되고, 그러면은 IRS 구간은 비용 감소 구간이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CRS, DRS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이 발생하면은 비용 체증 구간이라고 했었고, 그럼 CRS는 어디? 최적 구간이죠. 요 최적 구간에서는 비용과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모두 일정하게 되죠. 요거 수업 시간에 봤던 건데 요 부분을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딱 어떤 지점인 것 같지만 평균 비용이 사실은 어떤 구간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한계 비용도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딱 한 지점만 통과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런 식으로 LMC가 통과하면서 갈 거라고 했고, 여기가 IRS, 그 다음에 CRS, 그 다음에 DRS가 되기 때문에 1차 동차인 CRS에서는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모두 수평선, 일정한 형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번 볼게요. 두 재와 X와 Y를 소비하는 소비자, 갑과 을이 존재하는 순수 교환 경제를 가정하자. 두 소비자의 효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갑의 초기 부존, 을의 초기 부존 줬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으니까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기억 초기 부존점에서 한계 대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구해보면 되죠. 그러면은 어차피 MRS XY는 한계 효용 Y, 한계 효용 X가 되니까 요거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니까 X분의 Y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초기 부존점에서 갑은 XJ를 10개, YJ를 5개 소비하고 있으니까 0.5 맞죠? 을 같은 경우는 XJ를 5개, YJ를 10개 소비하고 있으니까 한계 대치는 2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 부존, 니은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디귿 일반 균형은 XJ 가격이 1일 때, XJ 가격이 1일 때 YJ 가격은 1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구해보도록 하죠.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반 균형이 도달되면은 Y1 갑인데 그냥 1번 소비자라고 할게요. 갑을 1번 소비자라고 하고 을을 2번 소비자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번 소비자의 한계 대치율과 2번 소비자의 한계 대치율이 일치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요거 어떻게 됐냐면은 요거 조금 구하는 게 잘 봐두시면 좋은데 아까 전에 Y1 더하기 Y2 사회 전체의 YJ 부존량은 얼마가 돼요? 5개, 10개, XJ도 10개, 5개니까 두 JY 부존량은 모두 15가 되죠. 그 다음에 X1 더하기 X2도 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신 요거를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은 Y1 나누기 X1은 Y2 대신에 15 빼기 Y1 써줘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15 빼기 X1 써줘도 상관없죠. 요거 정리해서. 자, 그럼 요거 올려보면요. Y1 곱하기 15, 그 다음에 Y1 X1, 그 다음에 15X1 빼기 X1 Y1. 요거 없어지니까 15, 15 약분하면은 일반 균형에서 Y1과 X1은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가 같다라는 거는 한계 대치율이 얼마? 1. 그리고 여기 어차피 Y1과 X1이 같으면은 전체 부존량 같고 Y1, X1 같으면 당연히 Y2와 X2도 같겠죠. 그렇죠? 요 식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적점에서 한계 대치율은 얼마가 된다? 한계 대체율은 사회적 효율적인 수준이 달성되는 한계 대체율은 1이 될 거란 얘기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PX, PY. 시장에서 가격 비율도 한계 대체율과 같아야지 효율성이 성립이 되죠. 그러면은 디귿 일반 균형에서 XJ 가격이 1이라면은 YJ 가격도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는 것만 구하면은 기억 디귿인 거 답은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율도 방금 구했던 거 보시면은 일반 균형에서 XJ보다 YJ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게 아니라 두 재화를 동시된다. 같은 양을 소비하는 게 최적점이 된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초기 부존점에서 갑의 XJ 한 단위와 YJ 두 단위가 교환될 때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뭐 엣지어상제 그래서 볼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그 효용 수준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초기 부존점 상태에서 1의 갑의 효용은 얼마예요? 5 곱하기 10이니까 50이 되죠. 그 다음에 2의 효용은 5 곱하기 10이니까 5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갑의 XJ 한 단위와 YJ 두 단위가 교환된다라고 했으니까 교환을 하고 나면은 1번 소비자, 갑이라고 쓰면 헷갈리네. 갑 소비자는 XJ를 이제 몇 개 쓴다는 얘기예요.
원래 10개, 5개 쓰고 있었는데 xj 한 단위를 줬다는 얘기죠. xj 하나를 주고 yj를 2개 받아왔다는 얘기죠. 을 같은 경우는 방금 반대로 가니까 xj를 하나 받아오고 6개가 되고 yj를 2개 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효용이 어떻게 돼요? 곱하기니까 63, 68에 48이 되죠. 그러면은 요거 사회 전체 효용이 100이고 요것도 하면 사회 전체 효용이 111이 돼요. 그러면은 교환을 통해서 사회 전체 효용이 증가했으니까 파레토 개선이냐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은 파레토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구성원 누구의 효용도 감소하지 않으면서 시장 전체,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을의 효용이 감소하면서 증가했죠. 요거는 파레토가 생각한 개선은 아니죠. 그래서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니은 보기는 틀렸다.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59번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Q, P 평면에서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수직이 된다는 얘기죠. 공급 곡선이.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공급량이 변하지 않는 게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할 거라고 했고요. 이때 균형 가격이 20이래요. 자, 그러면은 소비자도 20을 내고 생산자도 20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조세를 부과한대죠. 조세를 부과할 건데 어느 쪽에다 부과해도 결과는 똑같죠. 이 문제에서 어느 쪽에다 줬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공급자에게 부과할 겁니다. 왜냐면은 공급 곡선을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 곡선을 위아래로 위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어차피 수직이기 때문에 위로 이동시켜봤자 균형 지점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냥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할게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거고 그러면은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변하지 않죠? 위로 이동해봤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20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납세 의무가 전부 공급자에게 있기 때문에 20의 가격을 소비자에게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4만큼 납부를 해서 16만큼 가져가게 되죠. 20을 받았지만 4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16만큼 가져갈 거다라는 거고 이제 조세 부담의 상대적인 크기는 공급 곡선과 공급과 수요 측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조세를 하나도 회피하지 못하고 전부 생산자가 부담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기업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은 노동의 한계 생산보다 2배가 크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노동의 가격은 8이고 자본의 가격은 4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동일한 양의 최종 생산물을 산출하면서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했으니까 이제 비용 극소화 혹은 이제 산출량 극대화를 하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MRTS LK. 그래서 MPK, MPL이랑 그 다음에 W 나누기 R 예산선의 기울기가 일치하는 지점이 최적 조건이 되죠. 근데 요거는 지금 불일치하는 상황이죠. 한번 써보면은 MPL 그 다음에 MPK 대신에 이 MPL 써주면 되죠. 조건 줬으니까. 그럼 요거는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이 되는데 그런데 가격 비율은 얼마가 돼요? 8분의 4니까 가격 비율은 2가 되죠. 그렇죠? 그럼 어디가 더 커요? 여기가 더 크죠. 그럼 요거 어떻게 하면 된다? 화폐 1원당 한 개 생산물로 따지면 되니까 MPL 그 다음에 W MPK R 써주면 되죠. 그러면 화폐 1원당 한 개 생산물이 더 큰 자본의 투입을 늘리고 화폐 1원당 한 개 생산물이 떨어지는 노동의 투입을 줄이면은 조금 더 생산을 잘 할 수 있겠죠. 요거 만약에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등량곡선이 있고 지금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지금 예산선의 기울기가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점쯤에서 투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MRTS RK는 2분의 1이 되는데 예산선의 기울기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지점에서는 똑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더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본을 더 투입하고 노동을 더 적게 투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보실 수도 있고 그냥 그래프 그리기보다는 시험 시간에는 기울기 비교를 통해서 어떤 생산 요소를 더 투입할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61번부터 풀이할게요.